안녕하세요. 1학년 사회 노트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9단원 정치 관련 내용 중에 두 번째 중단원 민주정치의 발전과 의미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민주주의라는 거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의미와 이념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민주주의의 의미입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흔히 공산주의라는 거의 반대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정확하게 민주주의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걸 좀 정확하게 고칠 필요가 있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다. 자, 사실 요거는 틀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입니다. 선생님, 근데 공산주의는 그럼 뭔가요? 잠깐만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민주주의와 독재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정치 분야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는 뭐냐면요. 공산주의는 바로 경제 분야에서 국가를 구분할 때 나누는 거고요. 공산주의는 모두 다 똑같이 돈을 받고 사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럼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경제 용어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시스템,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치로는 민주주의를, 경제로는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인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독재랑 다른 민주주의를 여기서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나라를 누가 다스릴까?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왕이 다스렸죠. 한두 사람의 왕이나 왕족 아니면 귀족들이 다스리는 그런 체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부분 다수가 다스리는 그런 정치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다수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정치 형태,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러니까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정치 분야에서는 이런 걸 민주주의라고 한다. 다수가 다스리는 것. 소수가 다스리는 건 뭘까요? 바로 독재겠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정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살펴볼게요. 땡땡.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죠. 오늘 점심 친구랑 누구랑 뭘 먹을까?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 해결하는 생활. 우리 서로 다수결로 정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일상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원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를 알아보면 먼저 토론과 대화, 그리고 다수결의 원리, 그리고 관용, 이 세 가지가 바로 민주주의의 세 가지 이제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일상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정치 형태가 있고 일반 생활에서의 민주주의가 있다. 이렇게 의미를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2번으로 가서요. 그러면 민주주의의 이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념이 무슨 말인가요? 이념은 영어로는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비슷하게 표현하는데 좀 우리는 쉽게 가볼게요. 가장 간단하게 목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이념, 즉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가장 궁극적인 목표, 중요한 목표입니다.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가요? 이것도 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미는 인간은 동물이 아니죠. 그래서 인종, 성별, 그냥 이런 거, 돈 다 상관없이 모든 태어난 인간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요것을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배우는 민주주의의 이념 중에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최종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다스리는 독재가 아니라 여러 명이 다스리는 정치 형태를 가지게 된 것이고요. 조건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 두 번째, 평등입니다. 그렇다면 자유와 평등은 또 어떤 목표인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자유라고 적어주시고요. 민주주의의 목표는 자유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의미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 없이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판단을 스스로 하고 이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있죠. 여러분이 자유롭게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내가 간섭 없이 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자유에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극적인 자유입니다. 소극적 자유. 두 번째는 적극적 자유입니다. 왜 용어를 이렇게 구분해서 자유를 구분했는지 그 의미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소극적 자유는 국가로부터 내 신체를 자유롭게 내가 억압당하거나 감옥에 가지 않을 그런 자유를 말합니다. 국가로부터. 물론 잘못을 하면 감옥에 가겠지만 부당하게 예전에 왕이 마음에 안 드는 녀석 그냥 잡아 가두듯이 그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 없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신체의 자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극적인 자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좀 더 내 자유를 위해서 내 자유를 국가에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국가한테 이런 거 해달라. 내가 거기에 참여하겠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정리해보면 국가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직접 참여를 하는 거. 여기에 더해서 국가에게 내가 가난하지만 최소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인간다운 삶. 요것을 요구하는 것. 자, 이 참여하고 요구하는 것. 요 두 가지는 현대사회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보다 적극적인 자유가 더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로부터 부당한 판단을 간섭을 받지 않고 또 국가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국가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유, 이렇게 적극적인 자유까지 있구나. 다음,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두 번째 조건, 평등입니다. 평등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평등이라는 거는 우리 예전에 차별과 관련해서 한번 수업할 때 정리한 적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평등이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성별 때문에, 뭐 때문에? 인종 때문에, 뭐 때문에? 돈이 부자이고 가난하고 재산 때문에, 또는 과거에 있는 신분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등등 기타 등등 때문에 어떤 걸로도 나는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돼.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라고 다르게 대우하면 그거는 차별이고 평등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별, 인종, 재산, 신분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평등이라고 하는데요. 평등 역시 두 가지로 세분화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식적인 평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인 평등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의 것보다 밑의 것이 좀 더 현대사회에 중요해지고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구분해 주시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식적인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회를 그냥 부여해 주는 겁니다.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주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 자체가 그냥 다 똑같은 거니까 평등이다. 예를 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가고 싶은 학생들 모두 다 대학에 갈 수 있죠. 모든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기업에 갈 수도 있고 사장님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거를 같은 기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건 뭐냐? 뭐 더 자유가 있을까? 평등이 있을까? 자, 이건 뭐냐면 개인의 차이를 고려해서 요거를 좀 생각해서 배려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얘가 평등해질 수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 보면 모든 학생들이 대학에 갈 수는 있지만 정말 가난한 학생들은 등록금이 몇백만 원씩 하기 때문에 비싸서 대학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가난한 학생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국가에서 장학금을 줍니다. 국가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이 학생의 차이, 즉 가난하다는 건 경제적 차이를 말하는 거죠. 경제적 차이를 고려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장학금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난해도 대학에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실질적인 평등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평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자유와 평등은 두 가지가 있어야만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를 해볼 건데요. 민주주의의 이념,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인간의 존엄성인데 순서가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간다, 이런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등, 요거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쪽에 그려볼 텐데 좀 조그맣게. 우리가 자유랑 평등을 둘 다 이렇게 만족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두
이념이 잘 살아 있어야지 우리 최종 목표인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지금 2명의 친구들이 뭘 떠받고 있죠? 이렇게. 그 위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다? 바로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V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유와 평등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그 위에 가장 목표인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수업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좀 더 이해가 가시죠? 자, 다음으로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 자유와 평등은 어느 한쪽만 치우치면 다른 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평등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조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유를 너무 주면 사람들이 불평등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제대로 사회생활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평등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또 너무 평등이 적극적으로 가서 너무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주면 내 돈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쓰이는 거는 내 자유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로 상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걸 너무 많이 하면 다른 것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조화시켜야 된다라는 게 네 번째 내용이고요. 오늘 수업 내용은 민주주의의 의미 그리고 민주주의의 이념, 즉 목표라고 쉽게 생각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